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오늘 새벽까지 집단 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돌입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의 뜻을 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년 만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 지역 등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오늘 새벽까지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발에 단체 행동에 나섰던 모습입니다. 엉망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부가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새벽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2,000명 증원 저지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협도 모레 전국 시도별로 총 걸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 수위가 점점 올라가자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그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되면요, 그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처분이 들어갑니다. 곧 의사들의 투쟁 방향이 드러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주가 의료 공백 현실화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 2022년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졌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또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로 8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입니다. 육중한 철제 구조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건물 위쪽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구조물이 커요. 19,000톤 넘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았는지 옆으로 넘어졌는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모두 HD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뼈대가 앙상하게 남아있고 내부는 시꺼멓게 변한 자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경기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개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혼자 살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거기서 아마 거주를 하셨나 봐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밤 9시 20분쯤엔 전남 한평군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의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서인데요. 가자 전쟁, 종전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최희지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의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부품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가자 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Schendingen van het humanitaire oorlogsrecht. En dat is kort gezegd, eigenlijk is de vraag, dan vallen er disproportioneel veel burgerslachtoffers. Nou ja, we kennen de berichten uit... 해당 소송을 냈던 인권단체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전쟁을 돕는 주변국에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기뻐했습니다. Because justice will prevail, and this is on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네덜란드 정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부품의 수출을 7일 내 중단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단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의 종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부터 김현 앵커와 함께 굿모닝 MBN을 진행할 한혜원입니다. 좋은 아침, 성의를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미국에선 동부에 시간당 5cm의 폭설과 돌풍이 예보돼 휴교령이 내려졌고 건조한 사막기후인 중동에선 때 아닌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에 바퀴가 빠진 차를 끌어내기 위해 말들이 동원됩니다. 차들은 눈 속에 파묻혔고 차량 전복 사고가 속출합니다. 지난달 미국 전역을 강타한 북극 한파와 폭설에 이어 이번엔 미국 북동부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미국 기상예측센터는 현지 시간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 일대에 돌풍과 함께 시간당 5cm 이상의 폭설을 예보했습니다. 폭설 소식에 보스턴 일대엔 비상사태가 발효됐고 인근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That we are making the call today that Boston Public Schools will be closed tomorrow, Tuesday, February 13th. 이상 기후 현상은 중동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강수량이 150mm로 매우 건조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박이 내려 주차장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 기후인 인근의 두바이에선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물살까지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출하는 건데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기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며 지구온난화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가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불에 탔습니다. 현지 언론은 잇따른 사고 이후 로봇택시를 향한 대중의 반발이 터져나온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음력설을 기념해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가 진행 중 갑자기 사람들이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차량 유리를 깨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웨이모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은 진압됐고 차량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방화범의 체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불을 저지른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I saw that. I said, "What happened?" Yeah, shouldn't happen here at all. 다만 현지 매체는 최근 잇따른 사고 이후 로봇택시에 대해 증가하는 대중의 반발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불안감과 반감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2년 2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이후 4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는 4월 예상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고조된 데다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합니다. 820여 명의 공천 신청자가 해당되고 오늘 서울,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간 이어집니다.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해 만든 개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엽니다. 어제 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개혁신당은 오늘 당헌 당규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힙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다른 방법이 없다며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로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방사포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방사포의 정확도와 사거리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 아래 북한은 240mm 이하 방사포의 유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유도화란 발사한 포탄이 목표물까지 비행하는 동안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122mm와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를 실현한 것은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로 되며 최대의 격파 효율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하여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효 사거리는 40km, 최대 사거리는 60km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GPS 조종 날개를 장착한 유도화 실험이 성공했다면 정밀도와 사거리에 변화가 생겼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밀도가 향상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목표한 지점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불필요한 비행거리를 줄여서 좀 더 사거리를. 우리 군도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탄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방사포탄 개발은 대남 압박뿐 아니라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이 여성 징병제는 잊을만 하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녀 성별 대결로 이어지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여성 징병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중심으로 여성도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가족 성평등을 잘 해결하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 여성 징병제 찬반 여론조사는 매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작년에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올해에는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0년 전부터 유지 중인 50만 병력 규모 목표가
지금도 적정한지, 무인화 또는 과학화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정책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대가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처우와 이런 것들을 여성 친화적인 군 환경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는 2016년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2018년에 여성을 징병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스위스와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도 지난 2017년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었고,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면 이거는 머무러 싸우는 전쟁보다 IT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있고, 뭐 간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처리가 되게 많잖아요. 출산율가 되게 낮으니까. 여성 징병제가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도입돼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리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해마다 3,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합심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지만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만 91세인 김낙현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지방에 있어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적할 때도 있지만 돌봄단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매주 와준 덕분에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많이 좀 고맙고 걱정해 주는데도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고마워요. 가족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가 그러면 또 가서 케어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그런 적이 많아요. 지난 2021년 발생한 고독사는 총 3,378건입니다. 전체 사망자 수의 1.1%에 달하는 수치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숫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 사업을 시행할 여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인구당 고독사 발생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러한 고독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별 차이 없이 고독사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하는 공통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일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쪽방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쪽방촌을 재개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사업 첫 단계인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흰 장갑을 끼고 영정 사진을 든 쪽방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공공개발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3년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84명의 주민은 건강 악화로 죽어서 동자동 쪽방촌을 떠났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이 쪽방 주민들은 창문도 없는 방에서 벌레와 싸우며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쪽방촌을 땜질식으로 고쳐주는 대신 임대주택 1,450가구를 공급해 쪽방 주민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하며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쪽방 건물은 일부분이에요. 육방 건물이 몇 개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처럼 사업이 공전하는 사이 한때 부푼 꿈을 키웠던 쪽방촌 주민 중 84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국토부가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지만 소유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쪽방의 추운 겨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의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20%에게 개별 통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닷새간 지역구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한 면접을 시작합니다. 여권 험지로 꼽히는 서울과 광주, 제주를 시작으로 텃밭인 영남권 면접은 마지막 이틀간 진행됩니다.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단수 공천은 면접 다음 날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선 후보자나 전략 공천 발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연휴 기간 공관위가 고심했던 중진 재배치 전략입니다. 낙동강 벨트에 부산, 경남 중진들을 재배치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추가 희생을 권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희생의 전제 조건은 경쟁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석을 가져오는 험지 출마여야지 그분이 옮겼는데 뭐 한 석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잘못하다가 두 석을 다 잃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기.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에 나섭니다.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0%의 감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비명계 후보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수 있습니다. 하위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감산받았을 때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제3지대 빅텐트가 구축되면서 여야는 공천 과정에 불복한 후보들의 탈당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또 설 연휴 동안 여야는 지지율을 올리기에도 힘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변하겠다며 기대감을 앞세웠고 민주당은 당이 하나로 뭉칠 것이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의 원인으로 당내 갈등을 꼽았습니다. 당내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홍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통합과 시스템 공천을 바탕으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당 지지율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국민의힘이 바뀌어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일치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지지율 접전 중인 여야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사표, 운동권 청산론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운동권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견줬는데 국민의힘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주장하는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86 운동권 청산론입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동권을 일제치하 독립운동가에 견주며 여권의 주장은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렸던 친일파 논리와 같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순사들이 영전했다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의 정치권 진출 시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 세력,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일제에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을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과 비교하냐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민주당은 상황이 조금 곤란할 때마다 친일
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론이 독립운동가, 친일파 논리로 옮겨가며 4월 총선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총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오늘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어제 경북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오늘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고향인 부산 등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 전 장관이 총선 참여를 선언한다면 여야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조 전 장관이 내놓을 총선 출사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일단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화를 한 편 관람했다면서요. 어떤 영화였습니까? 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 등을 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입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 위원장이 어제 오후 극장을 찾아서 이 건국전쟁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감안할 때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군의 나라를 기업가의 나라로 바꾼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결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 강조했는데요. 여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4.10 총선에서 여권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만 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6 청산론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라 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냐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 운동권 특권 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 이어서 이번엔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최근 한 드라마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상하게 하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한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킨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 바로 재력을 이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형정국이란 캐릭터입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백발의 머리를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과 검은테 안경 그리고 죄수번호 4421번을 달고 교도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외모가 이 대표와 비슷하고 죄수번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금 4,421억 원과 일치한다. 또 초밥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이 떠오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특정 인물과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오늘 부산에서 총선 관련해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신당 창당 뜻을 밝힌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부산 민주공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만일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1, 2년도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1, 2심 결론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번복되는 확률은 3% 미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이 만일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판결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살얼음판 행보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그리고 또 대구 출마를 예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지를 압축했습니다. 네. 수도권과 대구 중에 대여섯 곳을 추린 겁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급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후보 등록일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거로 보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지역구 출마 시 광주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례대표를 신인, 청년, 여성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도 논의 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첫 지도부 회의를 열고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서울, 그중에서도 동작 을 지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확산세를 이어가느냐 저지하느냐가 동작을에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현역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리턴 매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동작을은 16대, 17대 총선에선 진보 진영이, 18대부터 20대까지는 보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탈환에 성공했지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다시 보수로 표심이 기울면서 이번 선거 역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누가 당선자로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곳 현충원에 참배를 올지 더욱 주목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당동과 상도 1동, 중앙대 등 대학가는 진보세가 강하지만 고급 아파트와 흑성 뉴타운 조성으로 주민 구성이 달라진 흑석동은 보수 입김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으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수진 씨지. 이것도 해주고 좀 더 해가지고 좀 발전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어. 나경원 씨 여기서 정치 생활하니까 좀 이수진보다 훨씬 먼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좀 꾸려나가는 게 살림을 더 낫지 않을까. 동작을이 강남 3구와 연결된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구 중 하나인 만큼 총선 전략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아울러 민심은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이수복합터널 조기 준공과 학군 문제 등 지역 수건 사업을 누가 빨리 잘할 수 있느냐에도 쏠려 있습니다. 교통이 사실 상당히 여기 이제 혼잡구역으로 전체적인 이 교통 이런 문제도 조금 흐름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흑석고등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 생기진 않았으니까. 여야 모두 교통 문제와 학군을 공약 서두에 넣은 만큼 이념과 인물을 떠나 주민 기대감 충족이 승리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총 10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죠. 지금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전국을 돌 계획입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를 보내며 민심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설 이후 첫 일정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대통령실은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10차례 열린 민생 토론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의견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지만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그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주 부위원장은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기다란 막대기에 올라타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카니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화려한 의상으로 눈길을 끄는 브라질의 카니발 댄서입니다. 남다른 키가 또 한 번 시선을 사로잡는 이 댄서의 이름은 포티입니다. 실제로는 150cm를 조금 넘는 키를 가졌지만 카니발 행사를 위해 보행기를 착용한 겁니다. 그녀에게 보행기를 착용해 춤을 선보이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이기도 한데요. Tem o carnaval, que é movimento muito forte em que a gente ocupa vários lugares da cidade, com os blocos de carnaval, trazendo essa performance nessa altura, né? Que foi uma novidade no Rio de Janeiro. Quem acompanha o carnaval há mais de 10 anos viu a diferença do que era o carnaval antes e o que é o carnaval hoje, com mais a introdução dessa performance dentro dos blocos. 지난 10년 동안 연습을 하며 지금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포티. 그녀의 노력 덕분에 브라질 카니발이 더 빛나는 것 같네요.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서 그리스에선 동성결혼 법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집회가 열리고도 있다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배너와 십자가까지 대동하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번 주 의회에서 표결될 그리스의 동성결혼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Στην Ελλάδα η woke ατζέντα της απίπτυσης που δυστυχώς μέσα σε αυτή την ατζέντα περιέχεται και ο γάμος των ομοφυλοφίλων. Η Ελλάδα είναι ορθόδοξη χριστιανική χώρα, η παράδοσή μας δεν το επιτρέπει αυτό, δεν συμβιβάζεται. 집회의 주최자들은 이 법안이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위협이라고 묘사했는데요. 반발이 거세지만 만약 승인된다면 그리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다수 정교회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권은 음력으로 설을 지내죠. 영국 차이나타운에서 보내는 설날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새해 축제에 어울리는 빨강 버스를 탄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용 인형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고 드럼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날 축하 행사가 일요일 런던 차이나타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조용한 일요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행사 덕분에 시끌벅적하게 새해를 기념할 수 있었는데요. 용의 해를 기념하는 전통 음악과 춤, 인형극까지 다양한 볼거리에 모두가 더 신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해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과일 물가를 비롯한 식료품 값이 넉 달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5개 포장 사과가 2만 원에 달합니다. 배는 2개에 10,000원이 넘고 대형 진열대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 개 과일을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는 못 사는 것 같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그냥 한 개씩만 이제 종류별로 못 사고 한 개씩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과, 배가 지난해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을 겪으며 지난달 과일 물가가
지난해보다 27% 가까이 오른 탓입니다. 우유와 채소, 과자류 물가도 여전히 높아 식료품 물가는 넉 달째 6%대 고공행진 중이고 2%대 전체 물가 유지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불확실해 정부가 물가 반등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과 유가 등 체감 물가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면 고금리 기조도 계속돼 내수 회복을 지체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애플의 최신 헤드셋 비전 프로가 최근 미국 전역에서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기기로 거듭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 46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박통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며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쓴 채 허공에 뜬 키보드를 누르는 모습입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로를 내달리거나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TV도 관람합니다. I'm in the middle of Times Square. I've got my virtual keyboard here. I've got Apple TV there. I got YouTube Safari's open here. It's impossible for me to imagine that you can't see what I can see. 기기에는 카메라 12대와 센서 5개, 마이크 6개가 탑재됐습니다. 시야에는 현실 공간 위로 애플리케이션 화면과 영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손가락 움직임이나 목소리만으로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NS엔 자율주행차를 모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은 채 비전 프로를 다루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 프로 같은 혼합 현실 기기가 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편리함과 범용성을 앞세워 웨어러블 기기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600g 상당의 무게와 우리 돈 46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등은 대중화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영상을 보여줄 때 좀 그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휴대성이라든지 또는 착용감 또는 그다음에 기동성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한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비전 프로의 올해 예상 판매량은 50만 대 안팎으로 10년 만에 최저 판매량을 기록한 스마트폰 시장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봄이 찾아온 듯 날이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9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광주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0.2도, 광주는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올해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공기가 탁할 때일수록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요.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나리와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속에 쌓인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 미세먼지로 칼칼해진 목 건강에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